저작권법 지금 제1조를 제가 올려놨고요. 사실 모든 법, 우리나라에 한 10,000개 정도 가까이 되는 법이 있다고 하는데 모든 법들은 제1조가 이 법이 왜 만들어졌는지를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목적 조항이라고 하는데 보시면 저작권법은 좀 특이한 목적을 지니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 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해서 되게 원대한 무언가 되게 있어 보이고 그럴듯하고 좋은 글들을 다 써놨어요. 근데 이게 왜 특이하냐면 대부분의 법들은 보호 대상이 되는 객체를 하나로 설정을 해두거나 방향성이 딱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 방향으로만 가면은 이 법을 해석을 하고 이행을 하는 데 있어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저작권법은 보시는 것처럼 저작자의 권리도 보호를 해주고요. 뒤에 문장을 보시면 저작물의 이 공정한 이용을 도모한다고 해서 저작물을 이용하는 사람도 보호를 해줘요.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거면서도 그 아까 말씀드린 손의 가시처럼 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저작자는 창작을 하고 저작물을 이용하는 사람은 이용자니까 서로가 시너지를 주는 존재들이기도 하지만 사실 저작자 입장에서 이용자는 잠재적 침해자가 되는 거고요. 이용자 입장에서 저작자는 자신의 권리를 너무나도 강하게 주장을 해서 뭐도 제대로 이용을 못하게 하는 되게 권리 남용을 하는 사람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되게 둘이 상충되는 관계에도 놓일 수 있게 되다 보니 이런 두 당사자들을 모두 보호해주고 장려해주면서 궁극적으로 문화산업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게 사실은 도달하기 되게 어려울 수도 있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보시면 이따가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저작권법은 어떤 조항들은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마련된 쭉쭉쭉 조항들이 있고 어떤 경우에는 이런 권리자의 권리를 법 자체에서 제한을 하는 부분들이 이렇게 마련이 돼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아두시면 내가 창작자일 때 아니면 이거를 창작자로부터 권리를 사오거나 빌려와서 유통을 하거나 할 때 내가 유의해야 될 게 무엇이고 내가 어디까지 주장을 하고 양보를 해야 되는지 이런 거를 아실 수가 있어서 제1조 목적이 좀 특이하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고요. 우리나라도 지금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서 인공지능 창작물에 대해서 인공지능을 통해 출원한 특허에 대해서 권리를 어떤 식으로 가지게 할 건지 보호할 건지를 계속 고민을 하고 있고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로 입법부나 이런 법원에서 굉장히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현행 저작권법 체계에서는 인간이 아닌 다른 생물, 그러니까 뭐 동물이 되겠죠. 그리고 컴퓨터 프로그램은 어쨌거나 저작자로 인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인공지능 기술이 지금 발달을 해서 우리가 라벨링을 통해서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어떤 결과물을 뿅 하고 잘 산출해내도 이 인공지능은 현행 법상 결코 저작자가 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창작한 저작물은 현재로서는 저작물로 보호를 받기가 어렵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저작권은 특허나 상표 이렇게 들어보셨을 텐데 걔네들과 달리 뭐 우리가 이 권리 저작권이란 거를 취득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딱히 할 필요가 없어요. 특허나 상표는 내가 특허권, 상표권을 얻기 위해서는 이걸 가지고 특허청에다가 출원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특허청에 계신 심사관님들이 상표는 한 12개월 정도, 특허는 한 6개월에서 그 이상 심사를 해서 그래 너 거는 인정을 해줄게라고 해야 등록이 되고 그렇게 해야 비로소 특허권, 상표권에 대한 권리를 취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작권은 재미있게도 저작물을 창작하는 시점에 곧바로 그 창작한 사람한테 저작권이 인정이 돼요. 그냥 누구한테 내가 가서 야, 이거 내가 만들었어라고 할 필요도 없고 어디에 가서 등록을 할 필요도 없고 인증을 받아야 될 필요도 없고요. 그러면 이 저작권은 어떤 절차를 거칠 필요도 없이 내가 창작을 한 시점에 바로 나에게 부여가 된다라고 하면은 이 저작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세밀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는 보통 언론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저작권이라는 단어 하나만 이렇게 보게 되거든요. 뭐 저작권 침해가 늘어난다, 뭐 저작권 소송이 걸렸다, 저작권 분쟁이 걸렸다. 사실 이 저작권은 여러 개의
권리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저작 재산권하고 저작 인격권으로 나뉘게 돼요. 그래서 저작 재산권은 그 이름에서 우리가 언뜻 유추해 볼 수 있듯이 이 권리들을 행사함으로써 내가 어떤 경제적인 효익을,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가 이제 저작 재산권이라고 해서 밑에 보시는 것처럼 복제권부터 2차적 저작물 작성권까지 총 7개가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반면에 저작 인격권은 창작자의 어떤 명예 내지는 인격을 보호해주기 위한 권리예요. 그래서 딱 3개로 나눠지게 됩니다.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 유지권. 일단은 이 정도의 개념을 알아두시고 이제 저희는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사실 웹툰도 그렇고 뭐 저작권은 굉장히 콘텐츠 분야에서는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지금 저 위에 있는 구름빵 사건은 제가 저작권위원회 근무하던 17년도 이 무렵에도 굉장히 핫했었고 재작년인가에 결국 대법원 판결까지 나왔었고 그리고 올해는 이제 이우영 작가님의 검정고무신 사건이 또 문제가 되면서 이제는 문화체육관광부 차원에서도 어떤 표준계약서나 이런 제도 보완이 필요한 게 아니냐, 창작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TF까지 지금 꾸려진 거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웹툰뿐만 아니라 저렇게 요새는 워낙 넷플릭스나 이런 OTT를 통해서도 우리가 많은 콘텐츠를 소비를 하잖아요. 저 지금 4개의 작품들은 이제 제가 롤펌에서 일을 하면서 제작사 쪽, 그러니까 창작자 쪽을 이제 대리를 해서 넷플릭스와 계약을 할 때 저희 이제 저작권이나 이런 많은 계약들을 받으린 것들인데 사실은 웹툰이나 이런 영상 콘텐츠나 저 풀카운트 같은 경우는 그냥 다큐멘터리인데 다큐멘터리나 어떻게 보면은 각자 다 어떤 매체는 다르지만 사실은 저작권법적으로 봤을 때 이걸 관통하고 있는 쟁점들은 되게 유사하기는 해요. 그래서 플랫폼 등을 통해서 웹툰이 이제 유통되는 과정에서의 저작권은 결국은 크게 이렇게 4가지로 나뉘어지게 돼요. 저작 재산권을 빌려간 사람이 그 범위를 넘어서 쓰는 경우 아니면은 저작 재산권을 사간 사람이 그 범위를 넘어서 쓰는 경우 그리고 웹툰을 베이스로 해서는 요새는 워낙 뭐 2차 저작물, 2차적 저작물이라고 해서 영화나 애니메이션이나 연극이나 뮤지컬 이런 것들 많이 창작을 하잖아요. 보통 저희도 계약서를 보면은 현업에 계신 분들께서 뭐 2차 창작물 아니면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을 하시는데 이렇게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우리는 준 적이 없는데 플랫폼사나 출판사에서 그냥 우리가 해줄게 하면서 뚝딱뚝딱 막 하고 우리가 돈 잘 챙겨 드리면 되잖아요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경우들도 있고 그리고 웹툰이나 웹소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우리나라에서 서비스를 했다가 굉장히 이게 잘 되니까 회사에서 작가님의 동의 없이 다른 나라의 언어로 번역을 해서 해외 서비스를 하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번역도 저작권법에 의해서는 2차적 저작물 작성에 해당을 합니다. 즉 웹툰을 가지고 영화를 만드는 거나 우리나라 말을 갖고 대사를 갖고 있는 웹툰을 영어로 번역한 게 둘 다 저작권법상으로는 똑같이 2차적 저작물 작성에 해당을 하게 돼요. 그래서 번역조차도 사실은 계약을 통해서 작가님이랑 회사 사이에서 계약이 되어 있지 않는 한 무단의 어떤 번역은 저작권 침해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대부분은 저작재산권 문제가 된다고 했는데 간혹 가다가 저작 인격권에 대해서도 침해가 발생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게 보통 크레딧을 누락을 한다거나 작가님 이름을 고의든 과실이든 누락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또 동일성 유지권이라고 해서 저작 인격권 중에 있는 하나의 권리인데 얘는 작가만이 창작자만이 자신의 콘텐츠 창작물에 대해서 내용을 수정을 하거나 변경을 할 수 있다라는 권리가 동일성 유지권입니다. 요거는 그 제가 아는 박사님 한 분이 이제 요새 워낙 인공지능이 화두가 되니까 서로 이렇게 자료 같은 거 주고받다가 저분이 너무 이거에 시달려서 이렇게 제목을 저렇게 보낸 거예요. 인공지능 그놈의 인공지능 하고 보내신 건데 이 기술이 발달하는 만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작권법은 분명 뒤처져 있는 게 현실이에요.
근데 분명 법은 개정이 될 거거든요. 일본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인공지능이나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서 만든 콘텐츠 저작물은 일단 자유롭게 쓸 수 있다는 쪽으로 개정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이나 유럽이나 한국도 그거에 맞춰서 막 비슷하게 법 개정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근데 그러다 보면 법이 바뀌었을 때 내가 이런 기술을 활용을 한 콘텐츠는 결과물은 내가 얼마나 보호를 받을 수 있을지 그런 거에 대해서도 항상 염두를 해두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법의 변화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